오늘의 핵심 내용을 미리 살펴보자면 첫째, 뱅에돔 낚시의 단계별 공략법. 둘째, 목줄 선택의 기준. 셋째, 밑밥 뿌리기의 기술. 마지막으로 뱅에돔의 습성. 지난 6월 말에 펼쳐진 박범수 씨와의 첫 번째 뱅에돔 낚시 출초지는 경상북도에 위치한 울릉도이다. 잡어들도 안 보이네. 야, 낚시하기 좀 힘들려나? 자, 이곳 울릉도, 저희들 그 한국의 반도에서 제일 가까운 임원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한 130km 정도 된답니다. 지금 저희들이 포항에서 배를 폈는데 쾌석선으로 3시간 조금 더 걸렸지요. 포항에서 건 200km 가까운 거리를 달려온 겁니다. 포항에서 200km, 임원에서 132km. 이 조그만 섬에 사람들이 어떻게 와서 살게 됐을까요? 여기까지 배로 하면 며칠 걸렸겠죠. 그 사람들이 별자리를 보면서 이쪽으로 바람을 타고 항해해 왔을 텐데, 지금이야 기술이 발달해서 쾌속선으로 3시간이면 들어옵니다만은 참 옛날 사람들 대단해요. 우리나라의 동쪽 끝에 위치한 신비의 섬 울릉도. 2000m 깊이 바다에서 화산이 분출되어 형성된 오각형의 거대한 섬 울릉도는 성현봉을 중심으로 섬 둘레가 험준하면서도 깊은 계곡과 귀한 암벽이 푸른 바다와 함께 어우러져 섬 전체가 절경을 이루고 있다. 수많은 희귀동 식물과 원시림, 천연 기념물 등 풍부한 자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뱀, 도둑, 공해가 없고 향나무, 물, 민, 바람, 돌이 많아 삼무오다의 섬이라 불리기도 한다. 이곳 울릉도는 화산섬의 전형적인 지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산이 폭발해서 그 폭발된 화산이 굳으면서 이 형태가 된 섬이라서 갯바위가 그 갯바위 앞까지는 높은 산이 이어지다가 바로 갯바위 앞에서는 이렇게 평평하게 용암이 물에 식으면서 이런 평평한 지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곳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게 기원전 3000년 철기 시대, 그때쯤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기원전 3000년이면은 철기라 하지만 다 뗏마에 배 타고 다닐 텐데 이곳까지 어떤 사람들이 들어왔을까? 이 바다에 있는 뱅에돔도 태고 쪽, 어떻게 생각하면 인류가 나오기 전서부터 있었던 어류 중에 발달돼서 나온 뱅에돔이 아닐까. 그 뱅에돔의 후손들이 계속 이어져서 이곳에 살고 있지 않을까. 참 이 바다를 접해서 생각하면은 신기하고 신비롭고 또 어떻게 보면 사람이 참 하찮은 존재 같기도 하고 많은 걸 느끼게 해줍니다. 울릉도는 동해안 어느 곳보다 많은 어종이 서식하고 있으며 포인트가 잘 형성되어 있는 곳이다. 그중 뱅에돔을 공략하기 위해 첫 번째 포인트로 정한 곳은 울릉도 동남쪽에 위치한 저동항 방파제 옆의 갯바위이다. 울릉도에서 첫 번째 포인트로 정한 저동항 옆 갯바위에 도착하자마자 촬영팀보다 먼저 와 있던 옆자리 낚시인들이 첫 번째 입질을 받았다. 과연 우리가 울릉도에서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부시리가 아닐까 싶네요. 이 동해안 뱅에돔 철에는 부시리랑 같이 나온답니다. 항상 부시리가 들어올 때. 그러니까 부시리일 가능성이 좀 낚싯대 힘새로 봐서 부시리 맞네요. 저 밑에 보이네. 우리가 울릉도에 도착해 첫 번째 구경한 것은 굵은 씨알의 부시리였다. 잡어들도 보이질 않네요.
야, 상황이 안 좋은가? 밑밥을 제가 뿌리기 한 30분 정도 된 것 같, 30분 안 됐을까? 한 1, 20분 된 것 같은데 잡어들도 안 보이네. 이 뱅에돔, 특히 이 철의 뱅에돔 활성도가 높은 뱅에돔들이기 때문에 잡어하고 같이들 노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노는 경우가 많지요. 대부분 그렇지요. 근데 잡어가 안 보인다는 거는 상황이 뭐가 안 좋다는 얘기인데, 이 울릉동 뱅에돔이 여기에 지식이 많은 분들한테 들으니까 수심 6m 정도에서 문다고 하네요. 6m 정도라 하면은 뱅에돔, 이 활성기가 있는 뱅에돔 철에는 그렇게 높이 떠오른다고 보기는 어려운 수심인데, 왜 6m권에서 물까요? 왔다, 파도 세다. 저 불쌍한 부실이 저거 다 죽겠네. 뱅에돔이 6m권에서 무는 이유라 하면은, 아마 제 생각 같아서는 뱅에돔이 밑밥을 뿌리면서, 사람들이 밑밥을 뿌리면서 이렇게 먹이를 주면은 이 먹이를 먹고자 올라올 거 아닙니까? 아시다시피 뱅에돔은 폭식성 어종이에요. 먹이가 보이면 한 번에 달려들어서 먹는 성격이죠. 감성돔은 천천히 몇 번씩 먹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게 먹이를 보고 반응을 해서 올라오는데, 뱅에돔들은 폭식성 어종이라서 자기가 살고 있는 깊은 수심에서 미끼나 이런데 밑밥, 낚시꾼이 주는 밑밥에 반응을 해서 올라오게 되겠죠. 근데 6m까지만 올라오고 안 올라온다는 거는 자기가 살던 지역, 습관적으로 그 지역에서 자기가 안전하다, 먹이를 보고 달려들더라도 나중에 도망갈 때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층이 수심 6m가 아닐까 싶네요. 그래서 6m까지만 그런 대로 떠오르고 그 이상은 잘 안 올라오는 거겠죠. 오늘 박범수 씨가 첫 번째로 노리는 수심층은 현지인들의 조언을 기초로 해 수심 6m를 기준으로 뱅에돔 공략에 나섰다. 아직까지 울릉도의 6월은 뱅에돔의 활성도가 활발하지 않은 상태인데, 한두 마리씩 보이기 시작하는데 뭔진 모르지만은 잡어가 보인다는 건 즐거운 증거예요. 고기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거니까. 자, 잡어가 보이니까 제가 여기 현지인들이 가르쳐 준 대로 수심 6m에 채비를 고정시켜서, 고정이라는 수심 6m를 기준으로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끼도 안 떨어지네. 좀 더 깊은 데 있을래나? 뱅에돔 낚시를 하면은 사람들이 제로찌가 뱅에돔 낚시의 전부인 양 얘기를 하는 걸 많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제로찌가 뱅에돔 낚시의 전부가 아닌데 왜 그렇게 얘기가 될까? 아마 단편적인 지식이겠죠. 아직 뱅에돔 낚시가 그렇게 많이 활성화가 안 되고 사람들이 안 하다 보니까 잘 모를 거고,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런 책들이나 이런 문헌을 봐가지고 한 사람들이 그때 일본의 뱅에돔 낚시가 제로찌가 한참 붐이었으니까 그걸 보면서 이게 뱅에돔 낚시인가 보다, 그런 데서 얘기가 되지 않았나 싶네요. 근데 뱅에돔 낚시는 저 같은 경우 여러분들한테 권한다면은 비찌를 권할 겁니다. 왜? 비찌라면은 어느 정도 B라는 부력이 있어서 봉돌을 달아서 조금 깊은 수심까지도 채비를 원활하게 내려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고정채비, 전유동 채비 어느 쪽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 뱅에돔이 막 눈에 보일 정도로 떠오르지 않는다 치면은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 비치를 세팅해서 낚시를 시작합니다. 지금 목줄의 길이가 4m 정도 줬으니까 일단 한 5m에 매듭을 해가지고 부터 이제 채비를 천천히 가라앉히면서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브력 엣지로 6m권을 탐색하는 박범수 씨. 하지만 뱅에돔의 뚜렷한 입질은 보이지 않고 잡어의 움직임 역시 활발하지 않다. 울릉도에서의 첫날, 낚시의 시작은 그리 쉽게 보이지만은 않는다. 지금 6m 수심권을 계속 탐색해 봤는데 크릴도 안 떨어지네. 미끼도. 수어는 뭐 그럴 수도 있다 치는데 잡어들도 안 보여요. 상황이 좋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좀 더 깊은 수심을 좀 예민한 채비로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깊이 10m 권까지 어느 층에서 그 미끼가 없어지는지 한번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m의 수심층에서 뱅에돔의 입질이 없자 좀 더 깊은 수심층을 공략하기로 한 박범수 씨. 이제는 수심 10m를 기준으로 정해 이에 맞는 좀 더 예민한 채비로 바꾼 후 다시 낚싯대를 들이온다. 뱅에돔 낚시에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바로 잡어의 움직임을 잡아내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뱅에돔의 입질층을 파악하는 것인데 지금의 조건에서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뱅에돔이 입질하는 수심층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채비를 준비하는 것이다. 가 쫙 들어가는데 조금 변제를 해보죠. 4번 같네. 그래서 잡어가 있다는 건 좋은 일이죠. 바닥에 걸렸어요. 바닥에. 여기가 지금 터구지가 되어 있어가지고 바닥에 걸렸네요. 수심 한 9m 내려가니까 바닥에 걸린다. 으아 아까운지. 제가 지금 원줄이 1.5예요. 원줄이 1.5에 목줄을 1.25를 썼는데 텐션이 있다 보니까 원줄에서 줄이 터졌네요. 줄을 좀 갈고 채비를 바꾼 다음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류가 지금 앞에서 밖으로 밀려나가고 있거든요. 밀려나간다면 전유동이 유효한 조법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007을 써가지고 채비 전체를 가라앉히면서 내보내면서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심하게 불고 먼 바다로 나가는 조류가 형성됐기 때문에 박범수 씨는 비브력 엣지를 007로 바꾸어 채비를 전이동 방법으로 재정비하고 다시 일단 처음 낚시를 타겟은 시작한다. 수심을 6m에서 8m 선까지. 지금 목줄 길이가 4m고 목줄지가 안 보이기 시작하면 한 2m 정도 내려갔다 보거든요. 현재가 6m 수준. 위치가 가라앉죠. 저걸로 이제 6m에서 몇 미터 더 내려가느냐를 하는 거예요. 탐색하는 겁니다. 미끼가 없어요. 잡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주 껍데기만 나왔는데 잡어가 미끼를 이제 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밑밥에 반응한다는 얘기니까 기대를 가지고 한 번 더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뱅에돔 낚시에서 첫 번째로 중요하다고 언급했던 것이 바로 잡어들의 움직임이다. 이는 잡어의 활성도가 뱅에돔의 활성도를 체크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인데 따라서 잡어의 수심층을 알고 있으면 뱅에돔의 입질층은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게 된다. 현재 어느 정도 잡어들의 움직임이 잡히기 시작했고 일단 밑밥을 이렇게 넓게 퍼뜨려 주는 거는 현재 고기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어느 지역 어느 수심층에 있는지 모르니까 밑밥을 넓게 뿌려줘서 일단 활성을 높인 다음에 탐색을 해보려고 여기저기 탐색을 해보려고 지금 밑밥을 넓게 뿌려준 겁니다. 밑밥 주니까 갈매기들만 신났네. 갈매기들만. 뱅에돔 낚시에서 밑밥의 중요성은 누구나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궁극적으로 밑밥을 이용해 뱅에돔을 띄우려는 것이기 때문에 밑밥 사용은 그만큼 중요하다. 아직 현장에 익숙치 않은 박범수 씨는 바다에 밑밥을 골고루 뿌려줌으로써 잡어의 움직임과 그에 따라 올라오는 뱅어돔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다. 아직까지도 소식이 없자 밑밥을 바꾸기로 하고 밑밥 손질에 들어간다. 아까 밑밥은 그 녹은 크릴에 빵가루만 섞어가지고 너무 푸석거려가지고 원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채비가 가까운 데서 고기가 안 나오니까 좀 멀리 던져서 이제 잡어가 그렇게 심하질 않으니까 채비에 밑밥을 집중시켜서 한번 공략해 보려고 채비를 밑밥을 좀 단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슛. 잘 날아가네. 안 뭉치고 이 정도만 20-30m 정도는 정확히 밑밥을 채비에 집중시킬 수 있으니까, 이래서 이제 집중적으로 채비를 밑밥에 집중적으로 채비를 동조시켜서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밑밥을 뿌리는 방법은 발밑에 밑밥을 뿌려서 잡어들을 묶어두고 원하는 지점에 채비를 투척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한다. 하지만 오늘은 잡어의 움직임이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박범수 씨는 멀리 있는 뱅에돔 공략에 알맞게 밑밥 역시 멀리 투척할 수 있도록 알맞게 물을 섞어 밑밥의 비중을 높인다. 박범수 씨는 세밀하게 뱅에돔 낚시를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따라서 뱅에돔 낚시 4개 마라바를 통해서 익힌 그의 방법을 기억하고 직접 실행해 본다면 분명히 점점 나아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수심 한 8m? 8, 9m, 6m에서 8m를 탐색해 봤는데 미끼가 남아있네요. 잡어층이 거기에는 없다는 건데 깊이도 없고 야치도 없고, 얘네들이 다 오늘 어디 갔대. 태풍 때문에 며칠 너울이 쐈더니 정신이 없어서 안 나오나. 뱅에돔 낚시에 너울은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특히 활성도 높은 이제 여름철 뱅에돔 할 때는 조용할 때, 잔잔할 때, 그때가 제일 좋지요. 낚시하기도 좋고 고기들도 마음 편하고. 낚시라는 게 고기가 많은 데서 잡아내는 건 물론 재미는 있죠. 그거는 쉽지. 그런데 이렇게 안 나오는 상태에서 죽어라고 어떻게 해도 고기가 안 나올 것 같은 데서 한 마리 잡아내는 게, 그게 진짜 기술이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오늘 같이 그걸 한번 해보려고 여러 가지 형태를 바꾸면서 제가 탐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뚜렷한 입질은 없는 상황. 박범수 씨 점점 더 어려운 상황에 빠지고 있다. 지금 수중 찌 밑에 목줄지, 스토퍼 겸 목줄지가 밑에 조그맣게 녹색으로 보이실 거예요. 지금 현재 정렬이 되면서 채비가 내려가기 시작하네. 저기가 목줄의 길이가 4m니까 현재 지금 4m인 상황입니다. 자, 지금 목줄지가 점점 내려가면서 한 5m 선 됐네요. 그냥 무작정 내려주지 마시고 조금 잡아서 끌어줬다가 다시 내려줬다, 스피드를 좀 조절하세요. 내려가는. 자, 지금 이제 6m권까지 다시 내려보겠습니다. 목줄치가 많이 벌어져서 지금 카메라에는 안 잡힐 거예요. 이제 저기 한 6m 선 6m 선 정도 내려간 거예요. 지금 찌는 제로제로를 쓰는데 밑에 목줄치는 스토퍼 겸 목줄치니까 부력은 없어요. 근데 그 제로제로 찌를 쓰면서 봉돌을 G5를 바늘 위에 한 10cm 위에 하나, 그 다음에 목줄 중간에 G4를 하나 물렸어요. 전반적으로 채비가 깊은 수심층을 내려가기 때문에 좀 빨리 내려가라고. 찌는 제로제로 찌를 쓴 거는 지금 위에 너울이 있어가지고 찌가 떠 있으면은 그 원줄이 밀렸다 그러기 때문에 채비가 물속에서 안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로제로 찌를 써서 찌를 좀 가라앉혀 놓으면은 물속에서 너울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폭으로 많이 안 움직이니까 채비가 비교적 안정되기가 쉽지요. 제로제로 찌 쓰면 가라앉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안 가라앉아요, 저렇게. 자, 지금 잡어가 덤볐습니다. 채비가 정렬이 되고 찌가 내려가는 상태인데 원줄을 잡아줘도 크게 당기는 느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잡어가 미끼를 잠깐 입에 댔든가 뭐 그런 정도 아니겠습니까? 한번 미끼가 있는지 봐보죠. 미끼가 남아있네요. 아직 채비에는 미끼가 남아있으니까 잡어였으니까 지금 한 8m 전까지 내려갔으니까 채비를 걷어버리면 아깝지 않습니까? 8m까지 가라앉힌 시간이 조금 더 놔둬가지고 한 10m 선까지 내려본 다음에 반응이 없으면 다시 한번 채비를 감아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비는 8, 9m 내려갔는데
밑에 수중에 지금 많이 붙였을 때 너울이 심하니까 채비가 말려들어 갯바위 벽에 붙는 것 같아요. 조금 멀리 원투해야 될 것 같네요. 지금 상황이면은 일단 채비를 한번 감아 보도록 하죠. 겨우 입대서 머리 정도 떨어져 나가는 정도 됐네요. 잡어가 있긴 있는데 활성이 높진 않아요. 낚시하기에 좋지 않다는 상황이죠.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은 한 30m 정도 원투를 해가지고 거기서는 이제 너울이 그렇게 많이 포말이 밑에 안 말리니까 여기서 채비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밑밥을 일단은 어느 층에서 무는지 모르니까 폭넓게 넓게 뿌려주고, 채비가 지금 뿌려주는 상태에서 채비가 잘 물속에 가라앉으면 정렬되고 있을 거예요. 그럴 때 한번 채비를 원줄을 당겨줘서 채비를 일직선으로 만들고 자기가 원한 밑밥 지역에 채비를 끌어다가 맞춥니다. 그래야지 집중도가 높아지니까요. 이 상태에서 채비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범수 씨의 낚시 스타일을 보면 미끼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그 이유는 잡어들을 뚫고 미끼를 자신이 원하는 소심층으로 내리는 일이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어렵기 때문이다. 미끼가 있긴 있는데 8m 선까지 아무 반응이 없이 내려가네요. 일단 밑밥을 줘가지고 거기를 집중을 시켜놓고 다시 한번 채비를 6m에서 8m권을 다시 한번 탐색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밑밥 주는 사이에 밑밥에 잡어들이 몰렸는지 그 순간에 크릴이 없어졌어요. 채비를 딱 당겼을 때 크릴의 무게를 못 느꼈거든요. 지금 그러면은 밑밥을 뿌려줬을 때 6m까지 잡어가 올라온다는 얘기가 되니까 뱅에돔이 있으면 6m에서 8m 선권 가능성이 있겠죠. 자, 이제 크릴 밑밥을 가지고 잡어를 6m 선에서 분리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채비가 8m 선까지 잡어 안 뜯기고 내려가니까. 자, 잡어하고 미끼하고 분리시키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 발밑에 잡어가 있으면 발밑에 모아두면 되죠. 근데 지금 상황 같은 발밑에 잡어가 모이질 않아요. 개체수가 작기 때문에. 이럴 때는 밑밥에 반응을 하니까 밑밥을 일단 한 2주걱 뿌려줘가지고 잡어들한테 여기 먹이가 있다. 그럼 잡어들 야 먹으러 가자고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때는 좀 기다립니다. 잡어가 저기에 정신이 팔렸을 때까지. 그 다음에 채비를 좀 멀리 던져주고요. 잡어거리보다 한 10m 정도 던져줬는데 일단은 여기서 바로 채비를 끌어가지고 밑밥 주위에 맞춰줘도 됩니다만은 채비가 가벼운 채비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채비가 일정 정도 가라앉은 다음에 맞춰주는 게 자기가 시간을 번다고 그럴까? 당겨줬을 때 채비가 많이 안 올라 있으니까 밑밥하고 동지에서 바로 미끼를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렸다가 한 20초 정도 기다려줍니다. 지금 봉돌을 물렸으니까 크릴이 한 4m 내려간다. 20초, 30초 정도 걸릴 거예요. 20초 정도 됐다가 자, 채비를 약간 끌어줘서 밑밥뒤 근처에다 맞추고 다시 밑밥을 뿌려줍니다. 그래야지 밑밥 뒤에 완 미끼에 잡어들이 반응하기 전에 더 많은 밑밥이 들어와야 잡어들이 밑밥에 정신이 팔려서 미끼를 안 먹겠죠. 안 먹을 확률이 높겠죠. 안 먹겠지요 보다는 안 먹을 확률을 높이는 거예요. 확률을 높여서 이제 채비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채비가 정렬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크릴의 유무부터 확인해야 될 거예요. 일단 크릴의 유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비가 안 내려서 아직 잘 모르겠네. 조금 더 채비가 안정되면 이제 크릴의 유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크릴이 있네요. 크릴의 유무는 어떻게 확인하느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익혀주셔야 되는데 채비를 던져서 끌어줘 보세요. 어떤 때는 조금 무겁게 끌리고 어떤 때는 가볍게 끌리고 그래요. 무겁게 끌릴 때는 미끼가 남아있다는 얘기고 가볍게 끌릴 때는 미끼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새끼 손톱만도 안 하는 크릴 가지고 미끼가 있나 없나를 어떻게 하느냐, 그 과장된 소리냐 아니라고 얘기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금방 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단 채비가 낚싯대가 너무 두꺼우면, 그러니까 굵은 낚싯대는 그게 불가능해요. 한 1.5호 정도까지 0.5, 0.8, 1호, 1.2, 1.5호까지는 분명히 자기 느낌으로 크릴의 유무를 알 수 있습니다. 자, 한 6m 내려갔네요. 크릴의 유무부터 확인하고요. 크릴이 없는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죠. 네, 크릴이 많이 없네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6m 선권에서 잡어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요번에도 6m권에서 잡어가 미끼 바늘에 있는 크릴을 먹었어요. 물론 찌에는 반응이 안 나타나는 정도죠. 아주 약한 힘으로 먹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오늘 알려드린 거, 여러분 하나 배우신 거, 크릴의 유무를 여러분 느껴보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채비를 6m까지 내렸는데 크릴의 유무를 알 수 있다 그러면은 굉장히 유리해지죠. 6m까지 미끼를 내리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6m까지 내려갔는데 미끼가 없나 하고 감아서 미끼가 있다. 그럼 6m까지 내려간 시간을 소비한 거죠. 반대로 6m까지 채비를 내리는데 미끼가 없다. 없는 거를 더 잡아주고 있다. 그것도 시간 소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테크닉을 꼭 익히셔가지고 크릴의 유무를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느낄 수 있게 하세요. 그럼 시간 절약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뱅에돔 낚시에는 강력한 무기가 되고요. 잡어에 크릴은 없어지는데 고기는 안 물고 너울은 세고, 이런 경우에는 자리를 옮겨보는 게 최적일 것 같아요. 자리를 한번 옮겨보죠. 자, 딴 데 가서 다시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옮기니까 낫네요. 여기는 저기 아까 먼저 저희들 낚시하던 데서 좀 더 내려와서 삼사람이라는 데입니다. 저 앞에 보이는 섬이 죽도고요. 여기는 지금 상황이 잡어들이 밖으로 나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고기가 나올 것 같은데 나오긴 나오는데 씨알이 잘해요. 에게 귀여워라. 일단은 얘는 가볍게 비늘 안 상하게, 고기 놔줄 때 비늘 안 상하게 항상 잡으셔가지고 살짝 놔주세요. 이거 지금 상황이 한마디로 말해서 아까보다 무지 좋습니다. 잡어들이 많이 있긴 한데 멀리는 안 나가고, 근데 잡어 밑에 히키티크 뱅에돔 비슷한 게 보여요. 확실히 뱅에돔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조류가 지금 발 앞에서 좀 나가다 우측으로 꺾여 나가거든요. 저쪽 저 죽도하고 저 본섬 사이로. 그러니까 그 조류 때 지금 밑밥을 뿌려준 게 그 조류 때 타고 있기 때문에 채비가 안정이 돼서 저쪽으로 흘러나가기 시작하면 입질이 들어올 겁니다. 지금 이제 첫 번째 조그만 거 하나 잡았는데 좀 큰 거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30cm만 되면 일단 오늘 성공하는 것 같아요. 저동항에 이어 두 번째 포인트인 펑바이를 지나 세 번째로 자리한 곳은 울릉도 동북쪽에 위치한 삼선암이다. 삼선암을 비롯해 관흥도와 선목 등 다양한 포인트가 위치한 울릉도 북쪽의 갯바위에는 아직까지 낚신들의 발길이 뜸한 지역이다. 때문에 이곳에는 씨알이 굵은 어종들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어 낚시인에게는 광활한 미개척지라 할 수 있다. 삼선암 포인트에서는 발밑에 잡어를 묶어두고 멀리 채비를 던져 원투 낚시를 하고 있는 박범수 씨. 포인트를 이동하자마자 오늘 첫 수를 올리긴 했지만 생각보다 씨알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이내 두 번째 입질이 시작되고 배의 힘세를 보아하니 만만치 않은 녀석이 입질을 한 것 같은데, 아이고. 뭐였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단번에 차는 게 부시리도 비슷하고 뱅에돔도 비슷하고, 일단 줄의 상황을 보고요. 쓸렸네.
긴 꼬리일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낚시는 이래서 재밌는 거예요. 뭔지 모르거든. 그러니까 동네 가가지고 무지 큰 거 놓쳤다고 자랑해야지. 이곳 포인트에 밝은 현지인들에 의하면 부시리보단 대여급의 긴 꼬리 뱅에돔 출현이 잦다고 하는데 지금 바람이 많이 불지요. 이런 상황에서 원줄은 약간 가라앉는 타입을 써주는 게 좋습니다. 요새 뜨는 줄 해서 굉장히 유행하는데 사실 찌낚시할 때 뜨는 줄은 굉장히 불편해요. 바람에 쓸리죠. 그 다음에 줄꼬임이 많이 생기게 되죠. 뜨는 줄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능하면은 약간 가라앉는 줄이 익숙하도록 많이 연습을 하세요. 낚시가 한 단계 발전을 합니다. 원줄 선택을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은. 박범수 씨는 원줄을 사용함에 있어 잘 가라앉는 싱킹 타입의 원줄을 많이 쓰는데 이것이 채비 정비나 낚시에 유리하다고 그는 말한다. 여러분, 목줄 중에서 제일 좋은 목줄이 무슨 목줄인 줄 아십니까? 아주 쉬운 문제. 고기가 잘 무는 목줄이 제일 좋은 목줄이지요. 자, 고기가 잘 무는 목줄이라는 어떤 조건을 가져야 할까요? 목줄이란 건 암만 해도 물속에 들어가면 이물질 아닙니까? 물속에 있는 자연스러운 물건이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온 이물질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목줄은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투명도입니다. 투명도. 그래야지 물속에서 가장 고기 눈에 안 띄게 되겠죠. 투명도가 좋은 목줄을 선택하시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직선성이 좋은 목줄. 직선성이 좋은 목줄 무슨 얘기냐면은 어떠한 목줄이라도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풀어서 놔두게 되면은 휘임새가 있습니다. 근데 이 휘임새가 이 목줄은 지금 휘임새가 거의 없는데 어떤 거는 이렇게 펴보기만 하면 꼬불꼬불 되어 있는 목줄들이 있어요. 그런 목줄들은 물속에서 수중에서도 그런 상태로 있기 때문에 암만 해도 꼬불꼬불한 건 고기 눈에 잘 띄게 되겠죠. 그래서 고기가 거부감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런 꼬불꼬불한 목줄도 일단 잡아서 이렇게 한 번씩 펴주게 되면은 펴지긴 해요. 펴지긴 하지만 물속에 들어 조금 지나면 다시 이런 식으로 꼬불꼬불 꼬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직선성이 좋은 목줄, 물속에서 꼬이지 않고 직선성이 쫙 펴지는 목줄이 가장 좋은 목줄입니다. 두 가지 중 여러분들이 기억만 해두세요. 투명도가 좋은 목줄,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선성이 좋은 목줄, 세 번째는 여슬림의 강한 목줄, 특히 뱅에돔의 경우. 뱅에돔 같은 거는 아시다시피 여에 사는 물고기고 여에서 나와서 먹이를 먹고 다시 위험을 느꼈을 때 여 속으로 자기 굴 속으로 숨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숨어 들어가기 때문에 여에 쓸리는 경우가 많죠. 특히 큰 놈이면 큰 놈일수록 그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목줄은 여에 쓸림이 강한 목줄, 여러분이 당겨봐서 뻣뻣하면서 아 강하다 이렇게 느끼는 목줄들이 요새 몇 가지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는 손으로 만져봐서 아 이거 강하겠구나 하고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하는데 사실 그거 믿지 마시고 그 시험 수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이 목줄을 연구소에 가면은 목줄의 여슬림 강도를 재는데 이렇게 목줄을 걸어 놓고요. 예를 들면 목줄이 이렇게 있다면 이 밑에다 롤라 좀 면이 거친 롤라를 막 돌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롤러를 한번 1분이면 1분, 5분이면 5분 돌려서 돌린 후에 강도를 재게 되죠. 그걸 여슬림 강도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그 여슬림 강도가 그 강한 목줄이 따로 있어요. 우리가 잡아봐서 뻣뻣하면서 아 이거 코팅이 잘 돼 있으니까 강하겠다. 그런데 천만의 말씀. 코팅 많이 된 목줄일수록 여슬림 강도는 굉장히 약해요. 왜 그러냐면 코팅되어 있는 게 여슬리면서 조각조각 떨어져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슬림 강도가 굉장히 그게 약하니까 여러분들이 여슬림 강도가 좋은 목줄 꼭 찾아서 사용하십시오. 자, 목줄의 선택 기준 첫 번째 투명도. 물속에서 깨끗하게 물속에서 이물질처럼 안 보이고 잘 안 보여야 되는 투명도가 첫 번째 목줄의 중요성이고 두 번째는 직선성. 물속에서 항상 펴져 있는 상태. 이런 식으로 펴져 있는 상태가 되는 목줄이
좋은 목줄. 세 번째, 엿슬림 강도가 좋은 목줄. 특히 뱅에돔 낚시에서는 엿슬림 강도가 좋은 목줄을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게 목줄 선택의 기준입니다. 드디어 삼수라메스의 세 번째 입질이 시작되고 만만치 않은 녀석의 입질에 박범수 씨도 긴장한 듯 고무선을 그리는 낚싯대 모습이 영락없는 큰 녀석이 걸려든 것 같다. 혹시 아까 놓쳐버린 긴 꼬리 뱅어돔은 아닐까? 자리를 이동해서 다시 한번 파이팅을 하는데 빠졌어요. 안타깝게도 이번 역시 목줄이 끊어지고 말았다. 아쉽네요. 두 번의 저 큰 입질. 근데 부실일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고. 부실이니까 심 같으면 부실이 정도는 아니면 초대형 뱅에돔인데 갯바위에 너무 붙여서 차고 내려가는 게 조금 먼저 놓친 거는 갯바위에 찼던 게 어느 정도 다시 띄워서 터졌고 줄에 쓸린 자국이 있었고, 요번 거 같은 경우는 뭐 들어간 상태에서 거기서 뭐 여에 쓸리면서 나온 거니까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래서 낚시가 재밌는 거 아니겠습니까? 뱅에돔 습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연안은 뱅에돔 낚시가 이제 한겨울을 지나서 4월, 제주도 같으면 4월, 딴 데 같으면 5월달, 빠르면 5월달부터 낚이기 시작하죠. 그게 장마철 뱅에돔, 그러니까 뱅에돔이 산란을 하고 휴지기, 물속에서 충분한 체력을 어느 정도 회복한 다음에 이제 회복한 몸을 살찌우기 위해서 먹이를 많이 먹게 되죠. 활발하게 먹이 활동을 합니다. 그게 우리가 말씀드린 5월, 6월, 7월, 8월까지.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그거를 일본에서는 뱅에돔에 관해서 뭐 연구를 많이 했으니까 그런 뱅에돔을 즈유구로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면 장마철 뱅에돔, 장마철을 전후해서 활성이 좋아서 떠오르는 뱅에돔을 얘기하는 거죠. 그때는 수심이 한 2m, 3m, 얕게는 30cm, 50cm까지도 떠올라서 먹이를 밑밥을 주게 되면 먹습니다. 통영 같은 데 가면은 그게 지금 보여요. 그렇게 막 떠오르는 뱅에돔들이. 근데 이 울릉도는 지금 뭐 컨디션이 안 좋은가, 시기적으로는 떠올라야 되는 시기인데 보이질 않네요. 자, 뱅에돔이 한겨울을 나고 산란을 하고 그 다음에 먹이를 먹으면서 체력을 보강하고 다시 떠오르기 시작하는 5월에서부터 장마철 뱅에돔이 시작돼서 8월까지 뱅에돔이 높은 활성을 보이다가 여름 이제 한여름이 지나면서부터 뱅에돔이 떠오르질 않고 깊은 데 내려가고 먹이도 잘 안 먹어요. 왜 그러냐면 뱅에돔은 원체 초식성어류였었거든요. 이끼나 해초나 이런 걸 먹는. 그러니까 그 습성으로 돌아와서 잘 안 먹다가 이제 겨울이 되기 전에 한 9월달, 10월달부터 뱅에돔들이 이제 겨울을 나기 위해서 지방분을 몸에 축적해야 되니까 동물성 먹이를 적극적으로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밑밥에 반응하고 크릴을 먹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한국 같으면 아직 정확하게 데이터가 없어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보통 11월서부터 시작해서 그런 이제 겨울철 그 포식성 뱅에돔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우리나라 남해안, 남동부 해안, 여수권, 남해 중부 에서 나오는 뱅에돔들은 우리 사람들이 9월, 한여름이 지나는 이제 9월서부터는 감섬돔 낚시로 돌아서기 때문에 뱅에돔 낚시를 안 해요. 그래서 습성이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제주도의 뱅에돔의 습성, 그다음 일본에 연구되어 있는 뱅에돔의 습성을 본다면은 똑같은 형식으로 이 겨울을 지나기 전에 뱅에돔들이 많은 먹이를 먹기 위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할 거예요. 큰 고기들도 많이 나오고, 그게 아마 한 11월, 12월 초가 안 될까 싶네요. 올해 여러분들 저와 함께 뱅에돔 낚시를 해보실 건데 기대를 해보시면은 뱅에돔의 습성을, 겨울철 뱅에돔의 습성을 우리가 직접 여기저기 다녀보면서 고기를 낚아보면서 우리가 진짜 이렇구나 하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울릉도의 여러 포인트에서 펼쳤던 뱅어돔 낚시 4개 마레와의 첫 편은 큰 조항을 보지 못하고 아쉽지만 마무리를 짓게 된다. 자, 오늘 울릉도에 반바퀴를 돌았습니다. 먼저 저동항 방파제 근처, 두 번째 평바위, 세 번째 삼선암. 근데 두 군데서는 저동 방파제 옆에서는 잡어궁어고 하나도 없는 곳. 두 번째 경우는 평바위, 잡어만 무지무지 많은 곳. 세 번째, 잡어도 있고 뱅에돔도 있는 곳. 자, 어렵게 자리를 옮겨가면서 고기를 잡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목줄의 선택, 제일 처음에 투명도, 두 번째 직선성, 당겨서 펴지고 물속에서 다시 쭈글쭈글 휘지 않는 직선성, 세 번째 여슬링 강도, 목줄의 선택 기준 3가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오늘 낚시에서 중요한 키포인트는 잡어 퇴치 방법으로 발밑에 잡어를 묶어놓고 멀리 원투하는 방법, 또 하나 발밑에 잡어를 묶어놓고 잡어 밑에 있는 뱅에돔을 잡기 위해서 무거운 봉돌을 물려가지고 채비를 빨리 내리는 방법, 확률 게임이라고 말씀드렸죠. 확률 게임. 그 방법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이쪽 삼선함에 들어와서 고기가 몇 마리 나오긴 하네요. 이런 상태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 앞에서 밑밥이 나가면서 본류에서 밑밥이 돌아 나가고 그 다음에 본류에서 밑밥이 뭉치는 자리, 그 자리를 지금 공략한 낚시 방법입니다. 오늘 3가지 낚시 방법을 보여드렸고 1가지만 성공을 했는데 실패한 2가지도 여러분들한테 좋은 샘플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선 그렇게 이 상황에선 이렇게 했는데 안 됐구나, 좋은 여러분들한테 자료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